자, 5월 11일 날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니까 외환회계잖아요. 달러 있는 걸로 봐서는. 그죠? 외환회계인데 날짜가 단기 중이죠. 일단 보시자마자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 문제겠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그죠? 우리 시험은 문제를 다 읽을 수가 없어. 일단 그렇게 다 읽으면 시간이 정말 모자라요. 그죠? 아무리 시간이 남아도라도 다 읽으면 모자라. 그죠? 자, 그러면 5월 11일 날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라는 갚은 거잖아요. 맞죠? 그럼 5월 11일 날 환율로 갚았겠죠, 뭐.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상환에 따라 표현할게요. 상환은 좀 그렇다. 그때 갚음 갚았어요. 그럼 당초에 50만 달러의 외상매입금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5월 11일자 여기 있네. 5월 10일 가격 상환시 적용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래요. 맞죠? 아마 시험에서는 5월 11일 1일자 환율이라 줄 거예요. 그럼 이때는 1,000원으로 갚았잖아, 달러당.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 5억이 될 거예요. 맞죠? 5억. 갚았을 때는 우리나라 돈 5억에 상환한 거예요. 동의 되세요? 그러면 이제 외상매입금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 제거해야 되잖아. 외상매입금 제거. 외상매입금 제거. 외상매입금 언제자 환율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전년도만 환율로 돼 있겠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시험에 어떻게 그지같이 내냐면 제가 지금은 좀 쉽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장난치냐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에 외상 이렇게 뭐 이렇게 줄 수 있어. 전기 외상 매 이거 최근에 이렇게 줬었어요. 실제로 외상 매입 시 환율은 예를 들어가지고 달러당 1,200원이다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시험에 더럽게 장난치면 전기에 외상 매입했을 때 환율이 1,200원이었대. 응? 1,200원이었대. 근데 전년도 말에 전기 말에 환율을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전년도 말 환율로 평가했으면 외상 매입금은 전년도 말 환율로 기록돼 있겠지. 맞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전년도에 뭐 외상 매입시나 외상 매출시 환율 던져주고 전년도 말 우리가 적용 환율 주고 회사가 적절하게 평가했다라고 우리 장난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까 했지만 12월 31일자 환율을 무조건 평가하잖아, 기말에.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가 전년도 말 환율인 달러당 1,100원으로 평가가 됐었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평가됐었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만든 사례예요. 외상 매입 시 환율은 쓸모없는 자료예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냈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때 보시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전년도 말 분기를 끊고 계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50만 달러 곱하기 전년도 말의 환율인 1,100원으로 기록돼 있을 거잖아요. 전년도 말에 1,100원 평가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을 1,100원 만들었겠지, 달러당. 그죠? 네, 이렇게 하면 5억 5천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럼 5억 5천만 원짜리 외상 매입금 갔는데 5억만 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부채는 덜 갚을수록 이득이죠. 부채는 덜 갚을수록 이득, 더 갚으면 손실. 그죠? 어제는 이득이니까 외환 차익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환산이익이 아니라. 이것도 조심하시고 이런 문제도. 그래서 여기 5월 11일 날 분계가 이렇게 외상매입금 차변으로 5억 5천 없앤 거예요. 네, 채무니까 외상매입금 거래처 걸어주시고 그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5억 나갔죠? 아까 계산. 그럼 당연히 외환 차익이라는 수익.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 채권채무 아니면 거래 잘 건다고 거셔도 된다고 여러분들은. 응? 여기 보통 예금하고 외환차익 거래처 권리도 상관없어요. 응.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23번 요겁니다. 뭐냐면 주식 발행하는 거 정말 출제 많이 해요. 시험에서. 주식 발행하는 거. 얘는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136에서 137. 136에서 13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요 문제는 우리 기출문제 108회 1-3에 있어요. 108회 1번 문제 3번. (108회) 1번 문제 3번. 일반전표 입력이 3번 문제다라는 뜻. 자, 제가 만든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하나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문제를 다 만들 수는 없고요. 자, 해보죠. 자, 보니까 일단 여기 보시면 신주는 주식이죠, 뭐. 주식을 발행했대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이거 증자라고 해서 자본금이 는다라고 맞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늘어요. 자본금이 늡니다. 자, 여러분 자본금은 공식이 어떻게 돼? 자본금 구하는 공식.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 금액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자본금하고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 써요. 그래서 만주 곱하기 한 주당 5,000원 요게 중요해요. 액면 금액 쓴다라는 거 강조. 알죠? 자본금. 계산하시면 아마 얘가 5천만 원일 거예요.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대부분 그래요. 선생님들이 그 회계하시는 선생님들이 꼭 이런 거 적으시라고 그냥 5천만 원 딸랑 쓰지 말고 그렇죠. 만주 곱하기 5천 원에서 액면 금액 중요하다라고 좀 쓰라는 거예요. 기억에 남도록. 자, 근데 일단 뭐 이건 쉬우니까. 근데 여기 발행가액이 투자받은 거죠. 5,500원. 그렇죠. 그럼 만주 곱하기 5,500원이 보통 예금 계좌로 납입을 받았대요. 납입받았다라는 건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뭐냐면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이게 뭐예요? 신주 발행비잖아요, 여러분들. 자, 신주 발행과 관련돼서 발생한 비용은 신주 발행비입니다. 자, 근데 우리 저번 주에 사채 발행비 발행가 주식 우리 사채 발행비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신주 발행비도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면 똑같아요.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가액. 발행가액이 지금 얼마야? 만주? 한 주당 5,5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500. 그러면 여기 얼마냐? 5,500만 원이죠? 그죠? 여기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문구가. 그럼 발행가액에서 차감이니까. 그러면 300만 원 빼란 얘기잖아요. 일단. 맞죠? 외워주셔야 돼. 발행가액, 사채 발행비랑 신주 발행비는 무조건 발행가에서 까놓을 때 있어요. 법문구가.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네. 300만 원을 까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5,200만 원의
발행이 된 거예요. 알았죠? 결론적으로 왜 결론적으로라는 얘기를 쓰냐면 보통 예금 들어온 거고 신주 발행비 현금을 나갔잖아요. 퉁칠 수는 없어요. 항상 퉁치는 건 계정 과목이 같을 때 차감하는 겁니다. 직접. 응? 발행가액은 5,500이고 지금 신주 발행비는 300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 기준에 끼워 맞추면 5,200만 원에 발행하고 또 맞아요. 맞는데 발행가액은 보통 예금 통장으로 들어온 거고 신주 발행비는 현금으로 나갔잖아요. 둘 어떻게 같이 퉁쳐요? 계정 과목이 다른데. 그죠? 그래도 5,200만 원에 발행됐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보통이라고 저기 보통 예금에 5천 만주 곱하기 5,500원 해서 5,500만 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신주 발행비가 300만 원이구나. 300만 원 나갔잖아요. 그래도 5,200만 원이 발행된 건 변함이 없어요, 절대.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셨잖아. 뭐냐면 우리가 액면 금액보다 주식의 발행가액이 크면 할증 발행. 알죠? 액면 금액보다 주식의 발행가액이 작으면 할인 발행.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짜리 주식을 최종적으로 5,200만 원에 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만 원만큼 할증 발행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론만 놓고 보면 어디였을까? 결론만 놓고 보면 200만 원만큼 할증 발행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할증 발행됐으니까 이거 계정가는 뭐예요? 주식 할증 발행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그렇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우리 아까 매도 가는 증권 할 때 했었죠, 뭐. 주식 할인 발행 자금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 서로 간의 상계. 했잖아. 그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서로 간의 상계. 그죠? 여기 네 번째 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잔액이 발행 당시에 600만 원, 60만 원 있대요. 그럼 얘부터 먼저 까야지. 그죠? 근데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자본의 마이너스니까 차변태생이에요. 그럼 차변태생이 없을 때 대변으로 까야죠. 그죠? 그래서 대변으로 주식 할인 발행, 힘들어. 아파. 발행 차금을 60만 원을 깐 겁니다요. 그렇죠? 이 분계를 통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가 얼마 된 거예요? 이 분계를 통해서. 원래 이 분계 끊기 전에 60만 원 있었잖아요. 근데 대변으로 깠죠. 깠으니까 이 분계를 하고 난 후에 0이 된 거예요. 맞죠? 0 된 겁니다. 이 분계를 통해서.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 하고 퉁치면 얘는 140밖에 안 나와야지. 그죠? 이 둘 퉁치면 얘는 0, 얘는 140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당연히 퉁치면 얘는 이제 200이 아니라 140만 원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 140만 원 이렇게 끄면 돼요. 그래서 서로 간의 상계라는 건 상대방 계정과부터 먼저 없애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퉁친 효과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셨어요? 이 분계 이렇게 하고 끝낼게요. 요거. 이렇게 5개입니다. 계정 과목. 요 분계. 요거. 요 분계 하는 거, 요 분계.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알죠? 제일 거지 같은 문제야. 이거를 여러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시면 얘보다 쉽게 내요. 얘보다 쉽게 냅니다. 근데 이게 최대로 어려웠던 문제예요, 실제. 나머지 대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가셔가지고 풀어보세요. 108의 1가지 다음. 잊어버리기 전에.
자, 그 다음에 24번. 자, 24번은 139페이지입니다요. 자기 주식의 처분입니다. 24번. 자, 볼게요. 자, 보니까 자기 주식이 300만 원짜리를 500에 팔았대요. 여기까지 보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200만 원 뜨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00만 원 뜨는 상황이에요. 맞죠? 뜨는 상황인데 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이미 50만 원 있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부터 먼저 까라라는 뜻이에요. 서로 간에 두 개가 겹칠 때 서로 간에 상계한다라는 뜻은 상대방부터 먼저 까세요라는 뜻이에요. 항상.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본은 뭐 빼기 뭐죠?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에요. 맞죠?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은 감소하는 거고. 그죠?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은 감소하는 겁니다. 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우리 최근 시험 좀 그지같이 냈던 게 자본이 막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아닌 것을 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할 거고. 그럼 일단 우리가 자기 주식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우리 회사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자기 주식을 매입할 때 어떻게 했을 거예요? 돈이 나갔을 거예요. 그럼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감소. 그럼 자산이 감소니까 자기 주식도 자본의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걸 설명하냐면 자기 주식의 위치를 알아야 돼, 위치. 본래 위치가 자기 주식은 돈 나가잖아요. 취득할 때. 왜냐면 취득할 때거든. 됐죠? 그럼 자기 주식은 당초에 자산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을 거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자본도 감소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본의 감소니까 차변태생이 차변태생. 되세요? 왜냐면 자본은 태생이 왠지 대변 같거든.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래서. 알죠? 아까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자금도 우리가 자본 거래에서 마이너스 여러분 자꾸 위치를 대변으로 알고 계세요, 자본을. 태생이 차변인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있다라는 거 걔네들 조심하셔야 돼. 알죠? 자, 그래서 일단 자기 주식은 차변태생이에요. 알죠? 당초에 돈 나갔을 때 자산이 감소했을 거니까 자본이 감소하는 자기 주식은 차변. 그럼 얘는 깔 때 대변으로 까야 돼요. 처분했으니까 까야 되잖아요. 까야 되는데 차변태생이니까 대변으로 까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렇죠? 차변 까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현금을 500 받았죠. 자, 그럼 일단 자기 주식 처분 손실부터 먼저 까요. 마찬가지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해본 거잖아요. 당초에. 맞죠? 그럼 주주와의 거래 손해봤으니까 자본 조정에, 그러니까 일단 자본의 음수일 거란 말이에요. 손해본 거니까. 그럼 자본의 음수니까 어디 태생이라는 거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차변태생. 맞죠? 그럼 차변태생이니까 없을 때 대변으로 까야 되는 거지. 되셨어요? 물론 가장 베스트는 위치를 외우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나머지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아마 150일 겁니다. 맞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 둘을 퉁치면 자기 처분 손실은 0이고 자기 처분이고 150 나와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퉁치면. 그쵸? 퉁치는 걸 근데 이렇게 아까 했던 반대편부터 먼저 까고 나머지 본래 계정 까고 잡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상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25번은 뭐냐면 25번 회차가 없어요. 25번은 어떤 특정 챕터가 아니라 우리가 계정 과목 조합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문제를 꽤 한 3-4번 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다 놓은 거예요. 3-4번 정도.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걸 해석해서 분께 끊으세요. 뜻입니다. 자,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 여기 핵심 뭐냐면,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걸 어디 가서 납부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100만 원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미지급 세금은 아까 미지급자 들어가면 다 부채예요. 부채니까 부채를 납부했으면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 100만 원 줄이세요라는 뜻입니다. 부채 갚았으니까.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우리 가산세 아까 세금과 공과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산세 어디 있냐면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하래요. 그래서 여기 세금과 공과. 일단 5만 원. 됐죠? 근데 문제에서 그쵸? 어디 갔어? 뭐야, 여기. 여기 보면 뭐예요?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판으로 하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내가 얼마 결제해서 카드로? 105만 원. 그럼 105만 원 결제해서 105만 원이 부채예요? 아니요. 카드까지 갚아야지. 수수료까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합치면 이 수수료 비용은 105만 원에 다시 1% 붙는 거잖아요. 105만 원에 1%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계산한 1,500원일 겁니다. 그죠? 이것까지 내가 카드 회사한테 갚아야 될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내가 105만 원을 결제했지만 거기에 수수료까지 카드로 결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카드로 결제하고 이 세 개 다 더한 거지. 오케이? 근데 카드로 결제하는 건 미지급금이죠, 여러분. 재고자 산환이니까. 그 미지급금에 아마 계산하시면 106만 500원이니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거래처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채무니까 거래처는 국민카드 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조합하는 문제예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계속 이런 문제 한 두세 번 출제했었거든요.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숙제